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훈육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훈육의 목적, 그 다음에 훈육을 해야 하는 이유, 훈육은 언제 해야 하는가라는 소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훈육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훈육이 나쁜 건 아니에요.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조절과 통제를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훈육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를 혼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훈육을 해야 되느냐? 네, 왜 해야 되죠? 훈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의 부적응 행동을 줄이고 협력하는 아이, 그 다음에 사회에 잘 적응하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훈육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훈육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훈육인 건지 화풀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훈육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아이를 훈육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 감정에 대한 화풀이인 건지 내 불편한 감정에 대한 호소인 건지 아니면 내 아이의 부적응 행동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의 부적응 행동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하셔도 되지만 단순히 화풀이용이라든지 내 싫은 감정, 스트레스 이런 데서 오는 감정의 표현인 건지 이거는 철저하게 막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도 당연히 화나겠죠? 화나는 상황 많아요. 근데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거와 내 감정에 대한 표현은 별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럴 때 엄마의 감정을 이해시켜 주는 거지. 이걸로 너 때문에 막 이러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의 훈육같이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훈육을 언제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은 아마 훈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이 아이의 행동이 안전과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훈육은 아이들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정 2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난간에서 놀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훈육 들어가야 되죠. 젓가락 가지고 콘센트로 막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해요? 훈육 들어가야 되죠. 문에 막 매달려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해치는 경우는 무조건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때려요. 아니면 친구를 때려요. 뭔가를 이렇게 부셔요. 망가뜨려요. 이거는 뭐예요? 안정적인 상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의 화나는 감정은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돼요. 하지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제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동만 가지고 아이한테 혼을 낸다라면은 아이는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뭔가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있을 때는 그 감정 자체는 어떻게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그거에 따른 행동은 철저하게 제한을 둬야 됩니다.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번째는요. 가정이나 사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때는 훈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뭐 규칙이라면 많죠. 길거리에 가다가 침을 뱉어 이런 거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갈 때 빨간불에 건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훈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나가도 6시에는 들어와야 돼요. 이런 규칙을 어겼어요. 그러면 훈육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텔레비전을 1시간만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규칙을 안 지켰을 때 훈육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의 규칙은 또 너무 많으면 아이가 아예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는 이제 사회적인 규칙은 어차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공공 질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정에서의 규칙은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합의된 규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훈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할 때 보면은요, 그게 있습니다. 훈육 이전에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뭐예요? 혼도 내고 벌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해요. 이것도 과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예요? 아이의 발달 수준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발달 수준에 적합한 건지,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기준을 언제로 많이 보냐면요,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발달 수준에 따라서 영아기 때와 유아기 때, 초등기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아기라고 하면은 만 3세 이전, 그러니까 만 2세까지를 영아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36개월 이전, 그다음에 36개월 이후를 우리는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만 5세. 그러니까 아니죠, 만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세부터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훈육을 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다? 네, 바로 유아기부터입니다. 영아기 때는요, 실질적으로 우뇌만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전에 변연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총괄하는 대뇌피질은 발달되는 시기가 거의 유아기 때부터라고 보셔야 되고요. 영아기 때는 변연계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기 때는 엄마는 막 애 행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훈육을 한다라고 하지만 아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있고요. 엄마가 화를 내고 나를 혼낸다, 그거는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라는 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육은 실질적으로 영아기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음식점에 갔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도 불편하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제 싫은 그런 감정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만 3세 이전의 아이다. 그런 경우는 뭐예요? 조절이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면 아이의 행동을 절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거를 이 테이블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행동을 좀 절제시키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유아기가 된 아이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두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되는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언제 해야 된다고요? 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안전과 안정을 해치는 경우, 이때 훈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네, 아이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이들 발달 수준에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세워서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훈육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목표.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아이의 부적응 행동을 줄이고 협력하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합니다. 이거가 가장 주 목적. 그 윗단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아이로 만들고자 하는 최종적인 뭐야? 자기 조절력, 아이 스스로의 조절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조절력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언제가 결정적 시기다? 바로 유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내에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거를 어긋냈을 때는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조절력,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된 아이는 자연스럽게 주도성과 자존감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하는 가장 큰 목표 첫 번째는 자기 조절력을 기르기 위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부모와의 신뢰를 쌓게 하기 위해서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의 화풀이로 아이를 훈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의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 훈육을 하는 건지 이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신뢰가 바탕으로 이런 게 지켜졌을 때 부모와의 신뢰가 계속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 이전의 영아기 때는요, 실질적으로 애착, 신뢰,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아기 때부터는 이제 주도성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절과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는 적절한 훈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는 훈육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훈육의 목적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훈육을 해야 하는 방법, 그러니까 훈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장TV 여기서 지금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